안녕하세요. 호텔앤리조트 애길 인생 35년 호텔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조강희 선임부장입니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강원랜드라는 회사의 특별한 의미, 또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폐광지역을 보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함과 아울러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탄 소비가 감소되자 1989년 지역회생 등의 대책 없는 정부 주도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탄광지역의 경제는 급격하게 피폐해집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대체 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법 제정을 이끌어내면서 마침내 1998년 6월 29일 강원랜드가 창립되었습니다. 폐광지역법 중 관광진흥법 외의 기준 적용에 따라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의 88%가 카지노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카지노에 방문한 고객 중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 대부분의 매출은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전체 매출의 약 65%는 폐광지역 개발뿐 아니라 국가 재정과 사회적 기여에 쓰였습니다. 즉,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라는 특별한 권한이 강원랜드 수익 창출의 주된 요소이고, 이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의 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과 주식 수를 통해 시장에서 한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은 2019년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회사 중 43위를 차지합니다. 무려 상위 1.8%에 해당되죠.
상장된 다른 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준을 함께 보면 강원랜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더 쉬우실 겁니다. 강원랜드가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 즉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2019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중 영업이익률이 2위이고 지난 1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약 24%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가총액을 토대로 간단히 살펴보면 강원랜드라는 상품의 원래 가격은 4조 원이지만 시장에선 6조는 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조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인데 이 2조의 프리미엄이 바로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특별한 권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조 원의 규모는 전체 상장사 중 시가총액 순위 90에서 120위 사이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강원랜드의 권한이 특별한 만큼 당연히 여러 역할과 책임도 따릅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는 형태가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정부 등이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설립 당시 사업 자금의 80%를 민간 자금으로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IMF 외환 위기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전체 자본금 1,000억 원 중 51%를 정부 등이 출연하면서 이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부 등이란 태백, 정선, 삼척, 영월지자체와 그 당시 석탄합리화사업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정과 관리 감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총 34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었고 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8년도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 외에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기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다수의 행복을 지키며 최대의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개인이 아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쓰이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강원랜드 호텔 식음료 매출 대비 재료비의 비중이 타 리조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는데 왜 강원랜드는 높은 재료비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 식자재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리조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요.
이렇듯 공공성과 수익성은 조금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공공성을 지키며 효율적 경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역할인 것입니다. 2019년 강원랜드가 얻은 수익은 약 1조 6천억 원인데 그중 세금이나 기금, 그 외 폐광지역 개발, 사회공헌, 도박 중독 예방치유 사업 등을 포함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국가와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매출에서 실제 회사의 수익으로 남는 비중은 21%뿐이고 그중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0%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강원랜드는 버는 돈, 쓰는 돈, 남는 돈 모두 정부 부처 등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벌 수도 허투루 쓸 수도 없습니다. 강원랜드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국민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환원하면서 설립 목적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하이원 리조트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꿈나무들을 지원하며 나눔 문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이원 리조트와 폐광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따가 축구까지 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더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아까 축구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항상 라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후배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가치 팀장을 맡고 있는 안기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랜드 입사 16년차 인사제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HR 전문가 최석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 여러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혹시 그 기관들 중에 차별화되는 강원랜드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차별화되는 강원랜드만의 특징이 공공기관, 공기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는 사실 조금 그 도심에서 벗어나 아주 공기 좋은 그 햇빛 700 아주 사람이 일상을 아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그 천혜의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뭐 일단 있겠습니다만은 단적으로는 참 늘 힐링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천혜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상당히 특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사실 모든 공기업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약간 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독자적으로 어쩌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독점적지를 갖고 있는데 강원랜드도 뭐 사실은 국내 유일의 내국 카지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출에 대한 안정성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결국엔 이 매출에 대한 안정성은 직원의 고용 안정 보장과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물론 이제
제가 어디 공기업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자를 보는 공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원랜드는 그래도 매출은 항상 그래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도 거의 한 6조 5천억 이상 꾸준하게 저희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특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공공기관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기관들하고 틀리게 저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은 어떤 책임, 무건 책임을 가지고 일단 있고, 그리고 역할 자체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관점, 공익적 관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랄까요? 그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뭐 이런 거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하라고요. 네. 첫 번째는 적을 만들지 말자. 9명의 우군보다는 1명의 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무섭고 내가 나아가지고 가고자 하는 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정말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명의 우군보다도 1명의 적을 만들지 말자. 이걸 꼭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타부서의 사람들이랄지 또 유관부, 청이랄지 대민, 대관 이런 거 두루 좀 유연하게 좀 둥글둥글 이렇게 좀 뭔가 관계를 가지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성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개성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에 녹아들어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개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혼자 독단적인 이런 개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운 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내 목소리, 내 개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는 게 또 중요한 직장인으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큰 틀의 포괄적인 자세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사람을 볼 때, 직원들 평가할 때, 우리 직원이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냐, 그리고 또 창의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이제 결국 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려운 얘기죠, 자세는. 좀 비슷한 얘기. 제가 입사할 때 면접을 봤었어요. 그때 이제 면접 봤던 분께서 본부장님이셨죠. 서오 본부장님. 저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직장인한테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때는 사실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밖에 없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거 없나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했어요. 돌아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너 지금 그 생각 그대로 언제까지 주저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그분이 얘기했던 건 초심인 것 같아.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또 대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좀 말을 되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거 보면.
초심이 흔들릴 때 반성을 하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애정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종착지에서는 열정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방법은, 초심과 반성과 애정과 책임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뭔가 회사를 이끈다는 열정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직장이 또 이렇게 건너가면서 우리가 잘하니까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할 때 팁 같은 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고할 때 제가 먼저 네. 좀 전에 이제 팀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올 때 같이 차에서 타고 왔거든요. 팀장님 이제 보고에 대해서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괜찮게 뭐냐면은 이제 팀장님이시니까 관리자 하시니까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차장, 서론보다는 먼저 결론을 얘기를 하고 서론을 얘기하는 게 좋아. 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결론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은 사실은 그 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뭔가 그런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보고자 입장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할까 그 다음에 회사는 어떤 것을 원할까 결국에는 입장이 내가 아닌 유가 돼야 되지 않나 보고할 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고서를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들 입장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인다 그러면 보고할 때도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보고도 제대로 깊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전 점심 시간 후에 오후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보고를 한다거나 결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바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오후 시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를 하러 간다고 해서 결제를 받으러 가면은 그 보고 결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충분히 자기가 숙지를 하고 어떠한 그에 파생되는 어떠한 질문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마음만의 준비를 갖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4시간 준비한다고 하는데 5분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4시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보고나 결제나 이런 걸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상당히 낭패를 보고 싶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하이원이란 강원랜드란 땡땡땡이다. 요거를 한마디씩 한 말씀 주세요. 당연한 세 글자가 딱 생각나는 게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한때 가야 될 강원랜드도 발전하고, 저도 대기업을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해 저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다.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는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원천이었다. 제가 2000년 5월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스몰 카지노 오픈 준비를 했고, 그때 5월 20일날 입사를 했는데, 제가 5월 20일날 하고, 2000년 7월 21일날 우리 식구들이 태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은 큰애가 31살, 작은애가 28살이에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또
또 키울 수 있었고 상당히 저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 뭐 있기까지 그리고 나의 꿈을 또 실현시켜주는 것이고 제가 그 목표가 총지배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총지배인 진짜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호텔업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롯데호텔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저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롯데호텔 출신이 어느 다른 데 우리 같은 호텔 규모의 뭐 총지배인을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꿈도 이루고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진짜 무한한 정말 저는 이제 정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무한한 그 감사와 뭐 영광 뭐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힐링 캠프다 이렇게 좀 제목을 짓고 싶어요. 하는 거 있는데. 왜냐면은 실제 이제 이쪽이 지역이 이렇게 정선에 있어서 뭐 힐링 캠프는 아닌가요? 저는 이쪽이 오면 약간 좀 직원들하고 있었을 때 좀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들어요. 이제 물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직장에서 사실 가장 스트레스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간의 갈등이고. 네. 그런데 뭐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원랜드 직원들은 장점이 뭐냐면은 모난 사람들이 아예 없다 할 수 없지만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오면 항상 좀 가족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지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제가 얻어가고 네. 그 다음에 강원랜드라는 회사가 저를 뭔가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뭔가 힐링 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는 힐링 캠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랜드라는 회사가 가진 의미, 존재의 이유, 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말씀드려봤는데요. 강의를 듣기 전과 후 강원랜드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시간은 지날수록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고 누가 앞서 가든 격려하고 박수치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달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뭐든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젊습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화이팅!